a piece of carpet. Show your face and finish what you started. The record spins down the alley late night. Be my friend, surround me like a 짜자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손유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슴을 크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필러, 가슴 지방 이식, 보형물 확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필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컵에서 2컵 정도를 키운다고 하면 150에서 200, 250cc 정도의 볼륨이 이제 커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한꺼번에 다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자리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가슴에 넣었던 그런 이물질들이 점점 내려가서 아래쪽 배까지 이동해 있는 분도 계시고, 겨드랑이 이제 있는 임파선 같은 곳들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이제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필러 같은 경우는 직접 보지 않고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녹는 필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약품에 다 안 녹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필러들이 조직과 조직 사이에 이제 스며들어 있으면 필러만 제거하지 못하고 스며들어 있는 조직까지 다 한꺼번에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수술이 굉장히 좀 커지고 정상 조직에도 좀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러가 있었던 후 가슴 성형 난이도가 몇 점 정도? 근데 가슴 수술은 난이도가 수술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한 5 정도로 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했던 분들은 그래도 한 8, 9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 몸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넣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또 이제 안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A컵에서 이제 한 C컵 정도를 보통 많이들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보형물로 치면 한 300cc 정도 되는 볼륨감이 커져야 되는 건데, 지방으로 해서 이제 300cc 정도가 커지게 하려면 실제로 지방은 한 500cc 이상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약 1000cc를 뽑아서 500씩 넣어야 되는데, 1000cc를 뽑는 것도 일단 쉽지가 않아요. 생착률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마다 너무 좀 다릅니다. 지방 이식을 해서 몇 달은 괜찮은데 다 빠져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볼륨을 키우기가 좀 어렵다. 그 지방들이 이제 골고루 퍼져서 얇게 이제 깔려야 그 지방으로 새롭게 이제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면서 그 지방이 생착이 되는 건데, 이 좁은 공간에 많이 넣게 되면 지방들끼리 어찌됐건 뭉쳐 있거든요. 뭉쳐 있으면 겉에 있는 지방들은 생착이 되지만 그 안쪽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지방들은 생착이 되지 못하고 괴사가 됩니다. 결절이 되고 석회화가 되고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보통 여성분들이 원하시는 정도의 볼륨감을 내기가 쉽다. 우리가 수술하고 난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좀 주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가슴 사이즈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보형물 사이즈를 넣을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원하는 가슴 볼륨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보형물이 들어가서 안착이 되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고, 그 결과가 이제 오랫동안 잘 유지된다. 그런 이유가 보형물 수술이 가슴 확대에 있어서 주류가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형물에도 수명이 있을까요? 수명은 일단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이 파열이 돼서 실리콘이 좀 노출된다든지 보형구축이라는 게 생겨서 가슴 모양이 좀 바뀌고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보형물을 꼭 교체한다거나 빼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어떤 시기가 됐다고 해서 제거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보형물을 검진을 해줘야 되죠. 센터가 있는 병원이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근데 그 검진센터도 보형물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이 보는 거랑 경험이 좀 많지 않은 분들이 보는 거랑 일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께서는 10년 이상 이제 보형물만 초음파를 보고 계신데, 약간 달인 같은 느낌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은 수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검진센터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가슴 확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뭐 가슴 필러라든지 가슴 지방 이식, 네, 보형물 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